요즘 바지 단추 채우실 때 배에 힘부터 들어가시나요? 거울 보면서 또 배가 나왔네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배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바로 그 당연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건강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뱃살은 한번 붓기 시작하면 정말 잘 안 빠집니다. 팔, 다리는 움직이면 빠지는데 배 안쪽에 붙은 내장 지방은 운동만으로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헐렁한 옷으로 가리고 보정 속옷으로 버티고 계신 분들도 많죠. 저는 30년 넘게 중년 이후 체형 변화와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뱃살이 당 조절과 혈관 건강이 무너지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서서히 늘어나는 복부 비만은 소리 없이 몸속을 바꿉니다. 배 안에는 간과 췌장 같은 중요한 기관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이에 지방이 끼기 시작하면 몸은 저장 모드로 바뀌고 혈당과 혈압이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싼 다이어트 식품을 먹어야 하나,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하나 하고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돈 한 푼 거의 들지 않는 아주 단순한 습관입니다. 집 냉장고에 있는 3,000원짜리 재료 하나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내용 놓치시면 나중에 정말 아쉬워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요즘 뱃살 때문에 불안한 마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며칠 전 제 연구실에 64세 박순자 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앉자마자 한숨부터 쉬시더니 가방에서 영수증을 한가득 꺼내 놓으셨어요. 살 빠진다는 식품, 효소, 이것저것 정말 많이도 드셨더군요.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소화는 더 안 되고 변비까지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최근 검사에서 공복 수치가 경계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겁이 덜컥 나셨다고 하더군요. 박순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랑 옷 사러 갔다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냥 나왔다고요. 집에 와서 거울 보는데 괜히 서럽고 속상해서 밥도 먹기 싫어졌다고요. 이 마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공감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배가 나오면서 자신감이 줄고 괜히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요. 그런데 박순자님의 문제는 많이 먹어서도 게을러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 빼겠다고 열심히 하신 행동들이 뱃살을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뱃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제가 박순자님께 먼저 여쭤본 건 하루 일과였습니다. 아침은 어떻게 드시는지, 점심엔 뭘 드시는지, 저녁 이후엔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그랬더니 패턴이 보이더군요. 살 빼겠다고 하신 행동들이 오히려 몸을 저장 모드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하게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그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뱃살과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중년 이후 복부 비만을 겪는 분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습관을 공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우선 아침을 굶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 빼려고 아침을 거르십니다. 저녁 늦게 먹었으니 아침은 안 먹어도 되겠지 하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공복이 길어질수록 몸이 더 저장하려고 합니다.
서울대 생활건강연구팀의 보고에서도 중년 이후 아침 결식이 복부 지방 증가와 연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67세 김영자님은 아침을 끊고 나서 오히려 배가 더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녁부터 다음날 점심까지 공복이 15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몸이 점심 때 먹은 걸 전부 저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영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텔레비전에서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해서 따라 해봤는데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2주차부터 점심 먹으면 너무 졸리고 오후에 힘이 없어서 자꾸 눕게 되더래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너무 배가 고파서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 재보니까 배둘레가 오히려 3cm 늘어 있었대요. 이게 바로 우리 나이에 몸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간단하게라도 몸을 깨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과 반 개, 삶은 달걀 하나, 두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차릴 필요 없어요. 몸에게 오늘도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신호를 주는 게 핵심입니다. 아침을 드시면 점심 때 과식을 막을 수 있고 오후에 졸림도 줄어듭니다. 무작정 굶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을 드시는 편이신가요? 혹시 살 빼려고 일부러 거르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두 번째로 기름을 완전히 끊는 습관입니다. 기름은 살찐다는 생각에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볶을 때도 물만 쓰시고 샐러드도 아무것도 안 넣고 드시고요. 그런데 좋은 지방이 있어야 포만감과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영양연구에서도 적당한 지방 섭취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0세 이정수님은 기름을 완전히 끊고 변비와 피부 건조가 심해졌습니다.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배만 더 불러오더라고요. 이정수님이 기름을 끊은 지 한 달쯤 됐을 때 손톱이 갈라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기 시작했대요. 피부도 계속 가렵고요. 처음엔 날씨 탓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영양 문제였던 겁니다. 지방이 부족하니까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장도 건조해져서 변비가 생긴 거죠. 특히 우리 나이에는 지방이 호르몬 생성에도 필요하거든요. 너무 끊으면 몸 전체가 말라갑니다. 소량의 좋은 기름을 함께 드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 반 숟가락, 올리브유 반 숟가락이면 됩니다. 채소를 드실 때 기름을 살짝 더하면 영양소 흡수도 좋아지고 장도 편해집니다. 무조건 피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혹시 기름은 살찐다고 무조건 피하고 계신가요? 샐러드도 맨 채소로만 드시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세 번째는 저녁 먹고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 끝내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다가 그대로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녁 시간대에는 대사가 가장 느려집니다. 연세대 생활리듬연구소의 자료에서도 저녁 활동량이 적을수록 복부 비만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65세 최순남님은 저녁 식후 산책만으로도 배가 덜 더부룩해졌다고 하셨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집 앞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천천히 걸어도 소화가 달라집니다. 최순남님은 처음엔 귀찮아서 안 나가시려고 했대요. 저녁 먹고 나면 피곤해서 그냥 쉬고 싶으시다고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권했더니 3일째부터 다르더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훨씬 개운하고 배변도 규칙적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저녁 산책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작은 움직임이 몸의 순환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밥 먹고 최소 1시간은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가벼운 스트레칭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저녁 먹고 바로 쉬시는 편이신가요? 소파에서 그대로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생으로만 양배추를 먹는 방식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양배추가 좋다고 하니까 생으로 썰어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생채소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62세 윤정혜님은 생양배추를 아침마다 한 접시씩 드시다가 속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가스가 차고 배가 빵빵해지면서 오히려 먹기가 두려워지셨다고 하더군요. 윤정희님 말로는 양배추 먹고 1시간쯤 지나면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고 가스가 찬다고 하셨어요. 트림도 자꾸 나오고 배가 단단해져서 옷이 끼더래요. 밤에는 소화가 안 돼서 잠도 설치고요.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고생만 하신 겁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방식이 안 맞는 거죠. 양배추의 섬유질은 좋지만 생으로 먹으면 장이 힘들어합니다. 익혀서 먹는 방식이 훨씬 편합니다.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면 소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속이 약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생으로만 드시고 계신가요? 먹고 나면 배가 더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5번째는 꾸준함 없이 유행만 따라가는 습관입니다. 이번 달엔 이 방법, 다음 달엔 저 방법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방식이 가장 강합니다. 69세 박정호님은 복잡한 방법을 버리고 단순한 루틴으로 바꾸면서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점심에 채소 반찬 하나 더, 저녁 후 10분 걷기, 이 3가지만 3개월 동안 지키셨는데 배둘레가 5cm 줄었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강합니다. 복잡하면 못 지킵니다. 간단해야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유지해 보셨나요? 한 달 이상 꾸준히 하신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제가 박순자님께 제안한 건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양배추를 활용하되 생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량의 좋은 기름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그런데 2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배가 가볍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양배추는 장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속을 청소해주고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서도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으로 먹으면 이 섬유질이 오히려 장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 있어서 생채소가 부담스럽습니다. 익히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면서 장이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흡수입니다. 양배추에 소량의 좋은 기름을 더하면 영양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양배추에는 지용성 비타민들이 들어있는데 기름이 있어야 몸이 제대로 흡수합니다. 또 기름이 있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다음 끼니까지 허기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양학회의 보고에서도 채소와 지방을 함께 섭취했을 때 영양소 흡수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배추를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물에 살짝 데쳐주세요. 2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만 익히는 게 좋습니다. 색깔이 선명한 초록색에서 약간 연해지는 정도면 딱 맞습니다. 너무 푹 삶으면 물렁해지면서 영양도 다 빠져나가니까 주의하세요. 그 다음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물을 조금 넣고 갈면 부드러운 주스처럼 됩니다. 여기에 들기름 반 숟가락이나 올리브유 반 숟가락을 넣고 한 번 더 섞어주세요. 이게 끝입니다. 처음엔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대부분 며칠 지나면 편해집니다. 63세 강미숙님은 처음 3일 동안 배에 가스가 좀 찼다가 일주일 후부터는 오히려 속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쌓여 있던 게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놀라서 중단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강미숙 님도 처음엔 이상하다 싶어서 그만두려고 하셨는데
제가 일주일만 더 해보시라고 했더니 정말 달라지셨거든요. 주의사항은 과하게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빨리 빠지지 않습니다. 하루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드시거나 점심 식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장 정소 효과가 더 좋고 식전에 드시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녁엔 피하는 게 좋아요. 저녁에 섬유질을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가시는 횟수가 늘 수 있거든요.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오전이나 낮 시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몸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가세요. 이 방식은 단기간 자극이 아니라 몸 흐름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일주일 만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2주 정도 지나면 배변이 규칙적으로 바뀌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배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배둘레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신 분들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68세 조명혜님은 이 방법을 4개월 동안 지키셨는데 바지 사이즈가 2치수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굶지도 않았고 운동을 따로 하지도 않았는데 배만 쏙 들어갔다고요. 비결은 꾸준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드셨습니다. 여행 가실 때도 작은 텀블러에 담아서 가져가셨다고 하더군요. 조명희님 말로는 이제 이게 없으면 하루가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양치하듯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됐다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양배추만 갈지 말고 사과나 당근을 조금 섞어도 좋습니다. 사과 4분의 1개나 당근 작은 거 하나 정도 넣으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영양도 더 좋아집니다. 사과는 장에 좋은 팩틴이 들어있고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피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과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당분이 많아지니까 조금만 넣으세요. 71세 한상철님은 사과를 조금 넣으니까 맛이 좋아져서 더 잘 드실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양배추 맛이 싫으셨는데 사과 넣으니까 훨씬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었대요. 그리고 갈 때 너무 곱게 갈지 마세요. 약간 알갱이가 남아있는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곱게 갈면 섬유질이 다 끊어져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적당히 씹는 느낌이 남아있어야 포만감도 좋고 장 운동도 더 활발해집니다. 66세 정미란님은 처음엔 곱게 갈았다가 나중에 조금 거칠게 갈았더니 훨씬 효과가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며칠 정도면 포기하는 편이신가요? 일주일도 못 버티고 그만두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법이 단순하니까 지킬 수 있습니다. 재료도 간단하니까 매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뱃살은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굶고 끊고 눕는 방식은 오히려 배를 키웁니다. 아침을 걸으면 몸이 저장 모드로 바뀌고 기름을 완전히 끊으면 흡수가 안 되고 장이 막힙니다. 저녁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가 안 되면서 배만 나옵니다. 생양 배추를 무리하게 먹으면 속만 불편해지고 이것저것 바꿔가며 시도하면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반대로 몸을 깨워주고 흡수를 돕고 장을 정리해주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간단하게라도 먹어서 몸에 신호를 주고 좋은 기름을 소량 더해서 영양 흡수를 돕고 저녁 후 가볍게 움직여서 소화를 돕고 양배추는 익혀서 부드럽게 만들어 장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4가지만 지키셔도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양배추에 좋은 기름을 더하는 방식은 그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를 꾸준히 하다 보면 다른 습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게 되고 저녁 후에 움직이게 되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굶지 말고 몸에 부담 없는 방식으로 시작해 보세요. 물 한 잔이라도 좋고 사과 반 개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을 정리하는 습관을 더해 보세요. 양배추를 익혀서 갈아 드시되 소량의 좋은 기름을 꼭 더하세요.
이 두 가지만 2주 동안 지켜보세요. 몸이 반응할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분명합니다. 뱃살이 계속 늘면 혈당이 흔들리고 혈압이 오르고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옷 사이즈만 커지는 게 아니라 몸속이 무너집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도 분명합니다. 배가 가볍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하고 옷이 헐렁해지고 거울 볼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숫자로 보이는 변화보다 몸으로 느끼는 변화가 더 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습관을 2주 동안 유지했을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하루하루 어떤 반응이 오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처럼 뱃살로 고민하는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유로 뱃살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사이즈 때문인가요? 건강 수치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신감 때문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